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TMF 환불 지연 사태 수습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결제 대행업체의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MF에서 구매한 물건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피지사가 책임을 지고 1차적인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일전기가 올해 유가증권 시장에 4번째로 입성했습니다. 산일전기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해 공모가 35,000원보다 43.43% 오른 52,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산일전기는 산업용 특수 변압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공모금을 생산 능력 증대 및 변압기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 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폭발적인 실적 성장세를 얻고 황제주 자리를 3년 만에 노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도 기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증권가도 하반기 호실적이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오는 3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강해지면서 리츠 주식 전망도 밝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지지부진했던 리츠가 금리 인하 기대감과 건설 경기 가능성 등으로 반등에 나선 것입니다. 주요 상장 리츠는 하반기 자산 편입과 유상증자 등으로 성장 전략을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의 센 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트레이딩 AI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상승장 속에서도 꾸준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세나의 추천주로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나뿐만 아니라 믿고 보는 서울경제TV의 전문가도 함께 하는데요. 오늘 김쌤 고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가 기다렸던 반등세가 오늘 정말 모처럼 만에 이제 강하게 나오는 상황인데 문제는 우리가 원했던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의 반등세는 굉장히 강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1%가 넘는 강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5%에 달하는 반등세가 장중에 나왔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금 열어놓고 보면 지수는 올랐는데 왜 내 계좌는 여전히 그대로일까 혹은 더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혹은 시가총액 대형 상위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오늘 지수의 반등세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까지 선호하지 않는 은행주, 금융주, 증권주 이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나오는 지수의 반등이다 보니 지수를 보면 내 종목군들도 내 계좌도 어느 정도는 손익 실현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아쉬운 모습이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2,700포인트를 지켜내면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00포인트 위에서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번 주에 굉장히 이제 많은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고요. FOMC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급의 변동성도 나올 것이고요. 일단은 어찌되었든 간에 굉장히 위험할 법한 위치에서 이제 반등세가 나오는 지수이기 때문에 저는 지수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내려놓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실적이 여전히 좋거나 혹은 수급이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군들로 압축을 해야 되는 중요한 한 주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은요 공격적으로 새로운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시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부터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기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같이 짚어봤습니다. 현재 지수는 반등했지만 계좌는 그대로인 상태일 텐데요. 은행주와 금융주 또 증권주들이 반등하면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보유 종목 잘 압축해야 된다라는 이번 주 한 주 보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수님과 공략주 같이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수님의 공략주 첫 번째 같이 볼 텐데요. 금양 그린파워입니다. 13,900원에 매수 사인 주셨고요. 비중은 확대해보자라는 전략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7,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목표가 계속해서 유효한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금양그린파워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풍력도 할 수 있고 태양광도 할 수 있는 복합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다라고 이야기한 그 시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트럼프 피격 사건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던 사건이죠. 그 이후로 빅테크 기업들의 조정이 나오면서 흔히 말하는 트럼프 트레이더라고 하는 종목군들이 부각이 받고 또 이제 반대급부로 쏠려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누가 피해를 봤었느냐? 바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여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포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민주당에서 밀고 있었던 신재생 에너지가 타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투자 심리가 시장에는 펼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재생 관련주들의 조정이 깊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조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비중을 다시 한번 확대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금양그린파워의 차트를 한번 놓고 볼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을 땐 이 7월 3일 날 들어왔던 대량 거래량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은 손절을 하지 않고 제가 버티고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저점 라인대를 지켜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는 무조건 트럼프 쪽만 우세할 수는 없거든요. 대선은 지금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 남았습니다. 한쪽이 무조건 우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해리슨 부통령 혹은 이제 민주당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만약 이번 주에 쏟아지게 된다면 가장 각광을 받을 게 바로 저는 신재생 에너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에서도 사실은 퍼스솔라 같은 기업들이 의외로 잘 버텨줬거든요. 그렇기에 만약 금양그린파워 기준으로 저는 이 14,000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보유하고 있던 비중보다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서 높은 수익률보다는 높은 수익금 기준으로 한번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으며 만약에 비중을 확대를 하시려는 분들은 여기서 저점인 12,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 비중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오히려 상승해서 14,000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 비중 확대를 하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앞서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죠. 새로운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자꾸 넣으려는 것보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부터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와 일맥상통한 이야기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양그린파워 전략 세워봤습니다. 14,000원 가격 위로 올라왔을 때 비중 확대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고수님의 공략주 두 번째 종목 같이 볼 텐데요. W게임즈입니다. 보합권에서 현재 보유 중이고요. 비중 조금 더 확대하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신고가 기대해볼 만한 종목으로 짚어주셨는데요. W게임즈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슨 게임즈보다는 상대적으로 속도감이 좀 덜하다 보니까 W 게임즈를 바라보시는 시각의 차가 조금은 혼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실적에 좀 집중을 하셔서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한 실적 시즌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게임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저는 W 게임즈 여전히 지속 보유를 하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것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며 결국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W게임즈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해외에서 매출을 많이 낸다는 것은 그만큼 결제를 달러로 받기 때문에 현재처럼 강달러 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임 업종 중에 탑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대신에 이제 한 가지 부담스러운 것은 신작은 언제 나오냐라는 것일 텐데 제가 그때도 당시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W게임즈는 온라인 카지노를 만듭니다. 네, 온라인 카지노 새롭게 게임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디자인만 바꿀 뿐
새롭게 이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신작에 대한 부재에 대한 답답함은 느끼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게임사들이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걸 또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W게임즈는 내실이 정말 탄탄한 게임즈 중에 하나이기에 지금의 흐름을 조금 더 유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차 46,000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올해 2월 달에 기록했었던 49,500원이라고 하는 신고가 그 이상을 노려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게임즈 전략 세워봤습니다. 현재 게임즈 중에 탑픽으로 뽑아주셨고요. 내실이 탄탄한 기업입니다. 만약 46,000원을 넘기게 된다면 신고가도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니까요. 우리 김쌤 고수님과 전략 같이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수님의 공략주 히든 종목 방송 말미에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세나이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수님의 종목에 이어서 세나이가 오늘장 추출해낸 세나이 추천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나이 첫 번째 종목 PNT입니다. 오늘장에 2.85% 올라주었는데요. 실적 95점으로 아주 높은 점수 나왔습니다. 24년 6월 기준 매출액 2,190억 원 나왔고요. 모멘텀 80점으로 2차 전지와 소재의 수주 잔고가 증가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차트 80점, 수급 85점으로 기관 2거래일, 개인은 3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요. 신호강도 80점, 종합점수 84점 기록했습니다. 오늘 좋은 성적 보여주었는데 우리 PNT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2차 전지의 향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지금쯤이면 2차 전지 관련주도 혹은 전기차에 대해서 캐즘이라고 하는 구간이 지나가서 다시 한번 수요의 회복 혹은 수요의 증가가 나타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테슬라가 인도량에 대한 어떤 회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GM과 포드에서도 사실 4월과 5월달 전기차 많이 안 팔렸느냐? 많이 좀 팔렸죠. YY 대비해서. 하지만 전반적으로 테슬라도 포드도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실적이 우리가 생각한 눈높이에 지금 미치지 못한 상황 속에 현대차, 기아도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지금 변동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2차 전지 전기차 부분까지도 우리가 체크하기가 까다로운 시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실적 굉장히 실망스럽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실적은 실망스럽지만 현재의 주가는 그 실망이 모두 반영이 돼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발생이 되어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PNT도 마찬가지죠. 근데 PNT는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게 뭐냐면 굉장히 높은 수주 잔고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주 잔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만들어서 납품만 하게 되면 실적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PNT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위치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100주를 사기로 했다면 100주를 다 사는 건 무리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50주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비중은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순히 2차 전지가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감, 이런 전략이 아니라 PNT라고 하는 기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주 잔고, 이 수주 잔고만 믿고 따라가 본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7만 원 레벨 단이 조금은 이제 적정한 가격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1차 정도의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대신에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 비중을 한쪽으로 모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NT 같이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 종목 현재 수주 잔고로 추가 상승 가능성 있어 보이지만 1차 매수까지는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비중은 너무 많이 두지 말자라는 전략 같이 세웠습니다. 자, 이어서 세나이 추천주 두 번째 종목 같이 볼 텐데요.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 오늘 4.1% 올라주었습니다. 실적 90점으로 24년 6월 기준의 매출액
570억 원 나왔습니다. 자, 모멘텀은 85점으로 유럽에서 임상 1, 비상 신청 중에 있고요. 차트 90점, 수급 80점 나왔습니다. 기관이 현재 7월 7일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요. 신호강도 95점, 종합점수 88점 기록했습니다. 자, 메디톡스 지금 공략하기 좋을 종목일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메디톡스가 간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휴젤도 지금 같이 봐야 되는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움직이면서 지금 마지막에 이제 후발주자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이 바로 이 메디톡스와 휴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었죠. 이제 두 기업 간의 이 균주 논란도 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됐었고, 소송 결과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은 메디톡스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휴젤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제 메디톡스도 바닥권에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 그리고 이제 임상을 통한 어떤 염증성 치료제에 대한 가능성을 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메디톡스의 수급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메디톡스가 현재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에서 기관의 투자자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 제가 만약에 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의 어떤 상당수가 금융 투자였다면 오히려 반대 의견을 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런데 연기금과 투시는 다르다. 이들은 한번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한번 매도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메디톡스의 수급, 기관, 여기에 투신과 연기금을 보고 있노라면 충분히 추가적으로도 이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저도 이제 세나이의 오늘 메디톡스의 선택에 전적으로 이제 동의하는 바이고요. 대신에 이제 문제는 목표 가격일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22만 원이라는 가격대 요 구간까지 올라올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구간. 물론 바닥에서 이 구간까지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여지죠. 실제로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이 가격대는 메디톡스가 작년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주가입니다. 즉 22만 원대 올라왔다 그래서 많이 올라온 주가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메디톡스하고의 관계가 말끔하게 정리가 되고 해외에서에 대한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올해 3분기, 2분기 실적 아닙니다. 3분기 실적을 통해 보여준다면 저는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톡스 같이 짚어봤습니다. 관련주로 휴젤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수급 굉장히 강합니다. 기관 매수세 강하기 때문에 우리 고수님께서는 좋게 보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우리 3분기 매출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새날 추천주 같이 볼 텐데요.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오늘장 0.93% 상승했고요. 실적 95점 나왔습니다. 24년 3월 기준으로 매출액은 12조 8천억 원 높게 나왔고요. 모멘텀 90점으로 역시나 밸류업 대장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차트 90점, 수급 90점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좋고요. 신호 강도는 95점, 종합점수 92점 기록하면서 오늘 세나의 추천주 중에 가장 좋은 점수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금융지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오늘의 상승세를 보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만하죠. 그런데 주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당장의 어떤 퍼포먼스보다 내일 모레 혹은 다음 주의 흐름이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약간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안 좋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자, 의리금융지주 그리고 오늘 이제 신한지주가 올라왔었던 이유는 명확하게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주하는 정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당연히 벅찰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유연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금융지주도 당연히 좋지만 아직까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지 않아서 시세가 안 난 쪽을 바라보는 게 저는 더 현실성 있는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하나금융지주도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고요. KB금융 또한 현재 구간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의료금융 지주나 신한지주처럼 주주환원 정책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차라리 상승하지 않고 다음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 저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금융지주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연말 가면 갈수록 지수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로 하시는데 이렇게 시세가 난 쪽을 높은 가격에 따라 붙는다? 그러면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할 수도 저는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그 안에서 정말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하나금융지주라든지 KB금융처럼 아직 주주환원 정책이 나오지 않는 쪽을 바라보는 게 더 현실성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리금융지주 같이 짚어봤습니다. 종목 아직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주환원이 정책이 시세가 안 나온 종목으로 공략하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상승하지 않은 종목 우리 김쌤 고수님과 같이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나의 추천주 고수님과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나를 앞지를 또 고수님만의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히든 종목 힌트만 드리고 있는데요. 고수님,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제가 앞서서 휴젤과 메디톡스 죄송합니다. 휴젤과 메디톡스 이야기를 드릴 때 피부미용 의료기기 이쪽에 수급을 제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피부미용 의료기기 안쪽에서 조금 더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해보면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수급이 잘 받쳐주고 있는 쪽들은 계속 저는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피부미용 의료기기가 이제는 단발성 유행이 아닌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미용 의료기기가 얼마나 좋으면 사모펀드들이 지금 앞다퉈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또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M&A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 훨씬 더 높은 매출을 내볼 가능성이 높다고 그들도 판단을 하는 거죠. 더욱이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피부미용 의료기기는 우리나라에서만 팔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지금 어딜 가나 두 가지가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너네 그 화장품 어디 껐어? 이 브랜드 혹시 한국 거야? 라는 질문이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한국에서 받는 피부 미용 시술 자체가 정말로 지금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는 테마, 기대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적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에서 안 팔리는 제품이 하루아침에 해외 가서 잘 팔릴까요? 택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잘 팔려야 그것이 발판이 돼서 해외 시장에 나갔을 때도 좋은 성과를 내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럼 그때부터 해외 매출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느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은요. 이제서 해외 매출이 점점 잡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당연히 국내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좋은 기술력을 앞세워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던 기업이 해외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도는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기업은 다양한 매출 라인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나이, 연령대 상관없이 굉장히 또 좋은 어떤 매출처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히든 종목을 꼭 유심 있게 보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고민을 했는데 오늘 지난주 금요일에 대한 하락분을 모두 감싸 안은 양봉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매도 시그널이라고 보기보다는 매수 시그널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 기업은 당연히 박스 상단까지 혹은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욱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장중인데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잡혔고 오늘 마감 이후에도 메이저 수급의 관심도가 집중이 된 것을 확인을 했기에 저는 만약 지금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처져 있는 종목
이쪽에 관심을 가지실 게 아니라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1.23% 상승하면서 2,765.53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1.31% 상승 마감했고요. 두 번째 고수의 공약주로 금양그린파워와 W게임즈 짚어봤습니다. 마지막 세나의 선택으로 2차 전지, 소재, 수주 잔고 증가하고 있는 PNT까지 짚어봤습니다. 온트레이딩 AI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